Y뉴스 들어가 보죠. 권영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Y뉴스에서 오늘 정호성 녹음 파일 얘기하신다고요? 예, 정호성 녹음 파일이 일파만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예. 한 언론에서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 요 발언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도대체 예. 뭐가 있길래 촛불이 횃불이 될까? 또 다른 언론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최측근을 인용해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최순실 씨가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국정을 지시하고 박 대통령이 그 지시를 따르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최 선생님한테 컨펌 받았나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지시를 수행하는 뭐 그런 최순실 씨가 대통령 위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고, 그렇죠. 다른 언론들도 이를 인용하거나 유사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죠. 그러자 검찰에서는 정호성 녹음 파일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예.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을 하고 어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호성 녹음 파일 검찰은 왜 아니라고 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검찰은 왜 아니라고 지금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모두 부정하는가? 예. 우선 검찰 얘기는 지금 녹음 파일 관련된 보도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선생님으로 호칭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최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다는 그건 사실과 다르다. 특수본 관계자는 압수물 내용은 수사 파트에서 극소수 사람만 접하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검사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예. 압수물 등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대검 관계자도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어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호성 녹음 파일의 존재는 검찰이 먼저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예.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 6대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6대. 예. 2대의 휴대전화기에서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지난 11월 6일 정호성 전 비서관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입니다. 그날 공개했죠. 예, 공개했고요. 또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업무를 지시하면 정 전 비서관이 네 알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어 보인다면서 정 전 비서관은 더 정확히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녹음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정 전 비서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휴대전화 등 많은 양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예. 또 대통령에 대한 재반 증거 자료를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게 증거로 확인됐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중요한 했죠. 증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다 거의 이야기를 해놓고 네. 검찰은 왜 이제 와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검찰이 구체적인 음성 파일이나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허. 검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거나 예. 재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지 녹음 파일에 이런저런 내용이 있다고 공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 기법상 녹음 파일이 공개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아니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죠?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지 그걸 사전에 공개하는 건 수사 기법에 맞지 않다. 오히려 그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재판에 검찰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군요.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녹음 파일의 내용이 공개되는 건 수사에 유리하지도 않고 수사에 도움도 안 된다는 거죠. 흘러나가면은. 흘러나가면. 예, 세 번째는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인데 예. 녹음 파일을 공개해서 압박하는 건 대통령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극한다니요? 예, 그게 이제 그 변호인이 그렇게 반박을 했잖아요.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에 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다. 사상 누각이다 뭐 이런 이야기한 거.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은 사상 누각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알려지면은 청와대 이렇게 반박한다고 반발한다는 거죠. 아하,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좋을 게 없는 거군요. 검찰 입장에서. 그럼 네 번째 이유는 뭡니까? 부정하는. 정호성 녹음 파일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메랑이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뭐 없어야죠. 예. 그런데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피의 사실을 흘리거나 피의자를 압박하는 내용을 흘릴 경우에 어허. 결과적으로 검찰에 부담이 되고 또 검찰의 역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아,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예. 뭐 그럼 이런 지금 식으로 아직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무리한 수사는 반드시 뒤탈이 있다. 현직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내용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5번째는요. 정호성 녹음 파일에 대한 추측이나 억측을 방치할 경우에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검찰이 나중에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할 경우에 아, 촛불이 횃불이 될 정도의 내용이 나중에 공개했는데 아닐 경우 예. 부메랑이 된다. 이게 바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검찰이 그걸 숨겼다거나 뭐 조작했다거나 그렇게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아, 최 선생님이라고 최순실을 박 대통령이 불렀네라고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어느 순간 인지를 해버리면 근데 네. 그게 사실 아니면 이거는 검찰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누구도 바로 잡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검찰이 그래서 공개적으로 추측 보도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뭐 가장 네.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옵니다만 제일 궁금한 건 아니, 도대체 그럼 뭐가 들은 거야? 그 녹음 파일. 저도 궁금하고 김현정 의원도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음성 파일이나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팀 핵심 관계자가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 부분은 확인하셨어요? 예.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게 있을 것이다. 예. 까지는 권영철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자는 평소 신중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반응이면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국민들이 실망할 대목이 들어있는 걸로 봐도 틀림은 없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검찰이 지금까지 밝힌 부분 이런 예. 반응들을 종합해서 추론해 보면은 예. 국민들이 들었을 경우에 참 크게 실망할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내용이 있는 건 그것만은 맞는 것 분명한. 같다. 근데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녹취 파일 김현정이 그것도 봤죠? 아, 저 봤습니다. 뭐 예. 일명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맞는지 아닌지는 검찰이 지금까지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뭐 내용이 이미 많이 공개가 됐으니까 그 내용을 그냥 돌아다니는 걸 말씀드리자면 최순실이 이제 그거 어떻게 됐어 하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님께 보고됐습니다. 근데 왜 이때까지 안 해? 빨리 독촉해서 모레까지 네. 뭐 내라 그래. 그러니까 네. 뭐 하명대로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을 독촉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박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처리될 것 같다. 최 선생님에게 잘 말씀드려라. 최 선생님한테 잘 말씀드려줘요. 뭐 이런 내용을 박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게 지금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까지 소문이 확산되고 있으면 차라리 공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나 권위나 모든 걸 상실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녹음 파일은 공개하는 게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세요. 형사적으로는 중요한 증거니까 검찰의 설명대로 수사나 재판에서 사용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미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그리고 그걸 중간에서 매개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당장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예.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데 그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공개해서 지금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도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소문들 각종 버전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 상황 그냥 비밀로 가는 게 나을지 차라리 공개를 하고 가는 게 나을지 오늘 생각해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